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25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090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샤워 타월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은 손수건이죠. 2번은 수세미입니다.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거죠. 3번이 샤워할 때 사용하는 타월이고요. 4번은 수건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91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배추를 헤아릴 때는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배추가 두 폭이 있습니다. 입니다. 2092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나무가 보이네요. 나무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나무에 눈이 쌓였습니다. 입니다. 2093번 문제 설은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도구인가요? 이것은 빨래를 걸어 놓을 때 쓰는 빨래집게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94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홈페이지 땡땡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어드레스, 주소라고도 하고 또는 링크라고도 하거든요. 보기에서 찾는다면 1번 주소가 정답이겠죠. 2095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땡땡에 정하였던 목표 이익을 달성하여 모두에게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가 목표하는 이익을 정하는 때는 한 해가 시작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연초가 정답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거고요. 초라는 것은 시작한다 라는 초기, 처음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연초에 정하고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096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길에 눈이 덮여서 미끄러우니 걸어갈 때 땡땡 하세요. 길이 미끄러우면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조심이라는 보기는 없네요. 조심과 비슷한 말은 주의겠죠.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97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일부 공정의 로봇을 사용하여 제품을 땡땡땡땡 있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가 맞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98번 문제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민호 씨, 이번 주 주말에 땡땡땡? 네,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번 주 주말에 뭐 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역시 보기에는 뭐 해요? 라는 표현은 없네요. 1번 힘들어요? 아니겠지요? 2번 쉬워요도 아니고요. 3번에 바빠요가 정답이겠죠. 이번 주 주말에 바빠요? 라는 말은 이번 주 주말에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99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식물에게 안 좋은 벌레, 잡초, 병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농약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100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리에 씨, 땡땡땡땡땡땡땡. 예, 저는 딸기를 좋아해요. 제 고향의 베리와 아주 맛이 비슷해서요. 저는 딸기를 좋아해요 라는 대답과 어울리는 질문은 1번이겠죠. 즐기는 과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저는 딸기를 좋아해요. 여기서 즐기다 라는 말은
좋아해서 자주 하는 이란 뜻입니다. 즐기는 운동이 뭐예요? 또는 즐기는 취미가 뭐예요? 라는 말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01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전기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 감전주의라고 되어 있으니 정답은 1번이겠죠. 전기가 흐르니까 조심하십시오입니다. 2102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매달려 있어 매우 위험하오니 안전모를 꼭 착용하십시오. 1번은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2번은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3번은 독극물, 독성이 강한 물질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4번은 매달린 물체가 있으니 조심하세요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03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104번 문제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광고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먹는데 10분, 소화시키는데 100년? 사진에 있는 것은 모두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는 말은 한 번 사용하는 물건이란 뜻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번 음식을 10분간 먹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죠. 2번 소화를 100년 동안 시키십시오. 아니죠. 3번 일회용품을 버리세요. 아닙니다. 4번 일회용품을 줄이세요가 정답이겠죠. 1회로 사용하고 버리는 용기 사용을 줄입시다 라는 포스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05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불똥이 눈이나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1번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옮길 때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일 거고요. 2번은 이렇게 회전하는 공구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표시고요. 3번이 용접 작업을 할 때 불똥이 튀길 수 있으니 보안경만이 아니라 보안면을 착용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4번은 미끄럼을 주의하세요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106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라볶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라볶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라볶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라볶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저는 분식집에 가면 라볶이를 시켜 먹습니다. 달고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라면 사리와 떡 그리고 오뎅을 넣어 끓이는데 저는 삶은 달걀 2개를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 맛이 최고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떡볶이가 있는데요. 떡볶이는 떡에 고추장 양념을 하고 오뎅이나 야채를 넣어서 만든 음식인데 라볶이라고 하는 것은 떡볶이 더하기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달고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끓입니다. 맞습니다. 2번 떡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라볶이에는 라면만이 아니고 떡도 넣습니다. 문장에도 나와 있지요. 라면 사리와 떡 그리고 오뎅을 넣는다고 했지요. 2번이 틀린 거죠. 3번은 달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라면 사리와 떡과 오뎅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07번 문제 엄태훈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찡그리다, 미소 짓다, 울상을 짓다, 인상 쓰다. 얼굴 표정을 얘기할 때 짓다,
또는 부정적인 표정은 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찡그리다, 울상을 짓다, 인상 쓰다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미소 짓다는 긍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2번 표정입니다. 2108번 문제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온도를 낮추다. 낮추다의 반대말은 높이다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각 나라마다 올해는 EPS 토픽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한국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26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